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오후, 은숙은 꽃집 앞에 놓인 철제 물뿌리개로 수국을 가만히 적셨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 그녀의 작은 꽃집 꽃마당은 지금 막 피어나는 철쭉과 라일락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죠. 늘 그랬듯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은숙의 마음은 잔잔한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사람 데리고 갈게요. 아침에 받은 딸 수진의 전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수진은 1년 전 유학을 떠나 만난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라고 말이지요. 은숙은 무심코 손바닥을 바라보았고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꽃을 다루며 거칠어진 손마디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히 긴장되는군. 은숙은 빗자루로 꽃집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을 쓸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혼한 지 20해가 넘었지요. 그 후로 재혼은 하지 않았고 단 하나뿐인 딸 수진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날들이었습니다. 13살 때 입양한 수진은 처음부터 은숙의 전부였죠. 이제 30이 된 수진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얼마 전에 귀국했고 오늘 드디어 그 사람을 데려온다고 했으니까요. 오후 5시 은숙은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작은 전원주택은 꽃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지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은숙은 자꾸만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흰머리, 시간이 새겨놓은 주름들이 보였죠.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옅은 립스틱을 바르고 딸이 선물해준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답니다. 딸내미 남자친구라. 얼마나 괜찮은 사람일지 궁금하네. 은숙은 정성스레 찌개를 끓이고 수진이 좋아하는 간장게장도 준비했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음식 냄새가 솔솔 나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고 했던 수진의 말이 떠올랐죠. 은숙은 언제나처럼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모성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숙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지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고 그 뒤로 키가 훤칠한 청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깔끔한 셔츠에 정장 차림이었지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준 씨예요. 민준 씨, 이쪽이 제 어머니이십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 순간 청년과 눈이 마주쳤고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눈빛, 낯설지 않은 이목구비.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은숙에게는 너무나 분명했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수진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청년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지요. 그 눈빛, 그 손버릇, 그 말투. 모든 것이 30년 전 실종된 아들 도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서 와요. 식사 준비해 놨으니 들어와서 앉으세요. 은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다행히 수지는 알아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셋은 거실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고 은숙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기억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은숙의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었지요. 7살 때 가족여행 중 강릉 해변에서 실종되어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죠. 그 후 슬픔과 자책감 속에서 첫 남편과 이혼했고 홀로 살아오며 딸 수진을 입양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요. 수진의 말에 은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주는 은숙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는데 그 표정마저 도윤이와 너무 닮아 있었지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자, 많이 먹어요.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밥을 뜨며
민준을 살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될까요? 도윤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37. 딱 그 나이였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은숙의 가슴속에서 묻어두었던 모성이 다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표면적으로 평온했습니다. 수진이 유학 생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주는 때때로 맞장구를 치며 웃었죠. 하지만 은숙의 귀에는 그 모든 대화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선은 자꾸만 민준의 얼굴로 향했고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건축 설계를 합니다. 미국에서 건축 석사를 마치고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이와는 그곳에서 만났죠. 어머니, 민준 씨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몰라요. 그 유명한 하늘빛 전망대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니까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은숙의 눈에 익숙한 습관이 들어왔죠. 웃을 때 살짝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으로 이마를 만지는 모습. 도윤이도 늘 그랬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요. 저는 입양되었습니다. 제 양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숙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식탁 아래로 손을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민감한 질문을 했네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민준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이상하게도 어머니를 뵙는 순간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은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단어 하나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더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수진이 민준의 팔을 가볍게 툭 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어머니의 허락이 있으시면 결혼을 준비하고 싶어요. 은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결혼? 그리고 만약 민준이 정말 도윤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어. 그저 닮은 것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죠. 갑작스럽네. 수진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1년이 넘었어요, 어머니.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수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축복이 꼭 필요해요. 그래.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야.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죠. 천천히 생각해보자. 결혼은 인생의 큰 결정이니까. 네, 어머니. 저희도 서두르지 않을게요. 어머니께서 민준 씨를 좀 더 알아가시는 시간도 필요하실 테니까요. 수진이 이해심 있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숙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진과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은숙은 물 흐르는 소리에 섞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강릉 해변 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파도 소리. 도윤이가 노란 모래성을 쌓고 있었죠. 엄마 봐봐. 내가 만든 성이야. 해맑게 웃던 7살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몇 분 눈을 뗀 사이에 도윤이는 사라졌죠. 경찰, 해경,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나섰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다가 삼켜버린 것처럼 도윤이는 그렇게 사라졌던 겁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민준의 목소리에 은숙은 깜짝 놀라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죠. 괜찮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이 접시를 닦으며 말했지요.
사실, 아까 드린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셨을 텐데요. 정말로 어머니가 너무 낯익게 느껴져서요. 은숙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니 이제는 그저 닮은 것이 아니라 도윤이 그 자체로 보였죠.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있나요? 은숙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8살 무렵부터의 기억만 있어요. 그 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강릉 인근 해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셨어요. 기억상실 상태로요. 은숙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수진이 놀라 주방으로 달려왔죠. 어머니, 다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져서. 은숙이 깨진 그릇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민준이 재빨리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끝나고 수진과 민준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는 동안 은숙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지요. 정말 맛있는 식사였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뵐게요.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숙은 무의식적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꼭 다시 와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은숙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고 열었죠. 첫 페이지에는 7살 도윤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 장난스러운 표정, 그리고 그 특유의 눈빛. 은숙은 사진과 오늘 본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확신이 자라났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도윤이었고 3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더 끔찍한 사실은 은숙의 딸과 결혼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꽃들의 향기와 색깔이 그녀를 기쁘게 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아름다움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죠. 은숙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일.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골 손님인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박 여사가 걱정스레 물었지요. 은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설쳤을 뿐이죠. 어제 주문하신 꽃 준비해놨어요. 손님이 떠난 후 은숙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 형사, 도윤이가 실종되었을 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었죠. 이제는 퇴직했을 테지만 그래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 형사님, 황은숙입니다. 기억하세요? 30년 전 강릉에서 아들을 잃었던.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은숙 씨? 물론 기억하죠.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끄는 은숙은 꽃집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을 닫아야 했죠. 오후 2시 은숙은 도심의 조용한 카페에서 김 형사를 만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은숙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은숙 씨, 반갑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알아보겠더군요. 김 형사가 손을 내밀었지요. 은숙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니 도윤이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 커리어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미제 사건이었으니까요. 김 형사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은숙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민준의 등장, 그가 도윤이와 닮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강릉 해변에서 기억상실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도윤이라고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형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은숙 씨 30년이 지났어요. 외모는 기억과 희망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눈빛, 손버릇, 말투. 엄마는 알아요. 제 아들이 맞다고요. 은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할 방법이 있겠죠.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에게 직접 말할 수도 없고. 은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밀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컵, 수건 같은 것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설 연구소가 있으니 도움을 드리죠.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윤리적으로 완전히 옳지 않은 방법일지라도 그녀에게는 진실을 알아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었죠. 그런데 은숙 씨,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셨나요? 김 형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도윤이라면 수진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이었지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지금은 진실이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어머니, 주말에 민준 씨 데리고 또 갈게요. 어머니가 더 알아가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어제 좀 안 좋아 보였어요. 혹시 민준 씨가 마음에 안 드세요? 은숙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갑작스러워서 그랬을 뿐이야. 좋은 사람 같더구나. 정말요? 다행이다. 민준 씨가 어머니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엄청 긴장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뵐게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은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다시 오래된 앨범을 펼쳤죠. 도윤이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민준의 얼굴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지요. 도윤이의 네 번째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었죠. 장난을 치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상처였습니다. 은숙은 민준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지만 그런 흉터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봐야 했죠. 주말이 되었고 약속대로 수진과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은숙은 이번에는 더 침착하게 두 사람을 맞이했지요. 어서 와, 수진아. 민준 씨도 반가워요. 민준은 웃으며 인사를 했고 은숙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왼쪽 눈썹 위에 희미한 흉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은숙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민준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 생긴 건데 사실 저도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이 없어요.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셨죠.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은숙은 민준의 습관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수저를 쥐는 방식, 물을 마실 때 살짝 고개를 젓는 습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모든 것이 도윤이를 떠올리게 했죠.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은숙은 재빨리 그가 사용한 물컵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죠. 수진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틈을 타서 은숙은 봉지를 자기 방에 숨겼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표정이 한결 나아 보이세요. 수진이 은숙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민준 씨가 참 좋은 사람 같구나.
너희 둘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수지는 기쁜 듯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마음속에는 가시처럼 박힌 의문이 있었죠. 만약 민준이 정말 도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아들을 30년 만에 찾았다는 기쁨과 그 아들이 자신의 딸과 결혼하려 한다는 복잡한 상황 사이에서 은숙은 깊은 갈등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민준이 돌아간 후 은숙은 김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기로 했죠. DNA 샘플을 전달하고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일까? 아니면 잔인한 장난일까? 30년간 그녀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모성이 다시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폭풍이 가져올 결과는 은숙조차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김 형사와의 만남 이후 은숙의 일상은 멈춰선 시계처럼 느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지요. 그 일주일이 은숙에게는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꽃집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은숙의 머릿속은 온통 민준과 도윤이로 가득 찼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수십 번 펼쳐보며 비교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죠. 그 아이가 도윤이 맞다는. 수요일 오후 꽃집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깜짝 방문이에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죠. 어머, 우리 딸이 웬일이니? 오늘 바쁘지 않아? 잠깐 시간이 나서요. 그리고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고 특별히 주문했대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섬세하게 만들어진 유리 꽃병이 있었지요.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구나. 은숙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죠? 민준 씨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해요. 건축가라 이런 것도 잘한답니다.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은숙은 꽃병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꽃병 바닥에 작게 새겨진 문양. 작은 모래성 모양이었습니다.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양은? 아, 그거요? 민준 씨가 자신의 시그니처라고 했어요. 어릴 적부터 모래성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런 문양을 넣는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은숙은 가까스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그냥 독특해서. 예술가들은 다 자기만의 특별한 표시가 있나 보구나. 도윤이는 모래성 만들기를 너무나 좋아했었죠. 실종되던 날에도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은숙의 확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지는 꽃집에 잠시 더 머물다 일터로 돌아갔고 은숙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유리 꽃병을 들여다보며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그날 저녁 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숙 씨,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은숙 씨, 결과는 양성입니다. 99.9% 이상의 확률로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민준 씨는 은숙 씨의 친아들, 도윤 씨가 맞습니다. 은숙은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듯 했죠. 은숙 씨, 괜찮으세요? 김 형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저 30년 동안 기다렸던 소식이라.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준 씨에게 진실을 알릴 건가요? 은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은숙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기쁨과 혼란, 행복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은숙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자신의 옛 결혼 사진이 담긴 앨범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도윤이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 남자는 도윤이가 실종된 후 은숙을 탓했고 결국 그들은 이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는 20년도 더 지났고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할까? 은숙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었죠. 수진과 민준, 아니 도윤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은숙에게는 둘 다 자식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은숙은 마음속으로 수백 번을 고민했습니다. 오후에 김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은숙은 차를 내오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이런 상황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하려고 한다니.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숙 씨, 제 생각에는 진실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혈연 관계는 아니라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두려웠죠.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아들이야라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그리고 수진이는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겠죠. 우선 민준 씨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함께 수진 씨에게 설명하고. 대화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숙과 김 형사가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 수진이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오늘 일찍 퇴근해서. 수진의 말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은숙은 당황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이분은 김 형사님이라고. 옛날 친구야. 김 형사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숙 씨의 오랜 지인입니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민준 역시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의문이 비쳤죠.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 형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죠, 은숙 씨. 김 형사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경찰과? 아니야, 그냥. 옛날 일로 조언을 구하던 참이었어. 은숙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은 민준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죠. 그는 분명 은숙의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30년 전 그 해맑던 7살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에 은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배고프지? 빨리 저녁 준비할게. 둘이 좀 쉬고 있어. 은숙은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진실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그 진실이 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생각하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은숙은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진과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은숙은 물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이대로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그때 민준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거의 다 했으니까. 그래도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민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그릇을 닦기 시작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도윤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 은숙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릴 적 기억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을까요? 민주는 그릇을 닦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은 양부모님 집에 처음 왔을 때예요. 그전엔 병원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해변에서 발견되었을 때 기억을 잃은 상태였대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서 결국 입양되었고요. 은숙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들은 찾았어요. 밤낮으로 지치도록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것뿐이었죠. 가끔 꿈에서 바다가 보여요. 민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모래성을 쌓고 있는 꿈이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 않아요. 그게 정말 기억인지 그냥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습니다. 또, 아니, 민준 씨는 행복했나요? 양부모님과 함께. 네, 좋은 분들이셨어요. 비록 지금은 안 계시지만요. 민준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에 대해 이렇게 궁금해 하세요?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수진이와의 결혼에 대해서. 아니에요. 은숙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민준 씨가 좋은 사람 같아서 더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준은 안도한 듯 웃었지요. 다행이네요. 사실 전 어머니가 좋아하실지 걱정했거든요. 어머니의 허락이 수진이에게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날 밤 수진과 민준이 돌아간 후 은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형사의 말처럼 어떻게 진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되었죠. 하지만 그 진실이 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먼저 민준에게 따로 이야기해야겠다고요. 수진에게는 아직 비밀로 하고 민준과 단둘이 만나 천천히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민준 씨, 혹시 오늘 잠시 시간 내줄 수 있을까요? 따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민준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제가 점심시간에 어머니 꽃집으로 갈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수진이에게는 말하지 말아줘요. 전화를 끊고 은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꽃집을 열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민준과의 대화로 가득 찼지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꽃집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분명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잠시 문 좀 닫을게요. 은숙은 꽃집 문을 잠그고 잠시 외출 팻말을 걸었습니다. 앉아요. 차 한잔 할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집 안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지요. 은숙은 준비해둔 차를 따르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수진이와의 결혼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가요?
은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준 씨, 내가 할 이야기는 결혼에 관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더 중요한 일이죠. 은숙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도윤이의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죠.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은숙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지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도윤이.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7살 때 강릉 해변에서 실종되었어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더 들여다보았고 그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번졌죠. 이 아이 저와 너무 닮았어요. 민준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닮은 게 아니라 은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 씨가 바로 도윤이에요. 내 아들이라고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은숙을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숙은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죠. 미안해요. 당신 몰래 DNA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99.9% 확률로 우리는 모자지간이에요. 민주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실종된 날 우리는 가족여행을 하고 있었어. 해변에서 내가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지. 잠시 눈을 뗀 사이에 넌 사라졌어.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이었죠. 그 모래성 꿈, 그게 정말 기억이었던 거군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너를 데려오기 전까지 너를 찾지 못했어.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내 아들이라는 걸. 은숙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고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민주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은숙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민준이 갑자기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입양한 딸이야.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내겐 친딸과 다름없단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걸 수진이도 알아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너에게 먼저 알리고 싶었거든. 민주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다시 펼쳐 도윤이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어린 자신의 모습, 그리고 젊은 시절의 은숙과 함께 찍은 사진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래성, 바다,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도윤아. 은숙은 손을 뻗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다시 잡는 순간이었죠.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생각해보자. 내가 받아들일 시간도 필요할 테니까.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이었지요.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과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 특히 수진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시간이요.
은숙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충분한 시간을 가지렴.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는 것도 좋지 않을 거야. 수진이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민주는 일어서려다 문득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은숙을 바라보았지요.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은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그 한마디였죠. 물론이지. 도윤아.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숙에게는 몽롱한 꿈속을 걷는 듯한 나날이었죠. 30년 만에 아들을 되찾은 기쁨과 이 비밀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답니다. 민주는 매일 은숙의 꽃집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중이었지요. 어머니,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민준이 꽃집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바닷가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러주셨죠.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기억이야. 넌 잠들기 전에 항상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했지. 특히 여행 갔을 때는 더 그랬어. 민준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렸지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장면들, 소리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비어 있어요. 은숙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봤니? 민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지요. 아니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무 오래 미루지 말거라.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마치 그 말이 현실이 된 것처럼 꽃집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섰습니다. 민준과 은숙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민준 씨? 수진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민준이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은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가 꽃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렀대. 그래요? 무슨 꽃?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민준이 말을 더듬었죠. 결혼식 준비로 상담하러 왔어. 은숙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꽃으로 장식할지 논의 중이었지.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지요. 정말요? 그럼 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준과 은숙은 다시 한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둘 다 느꼈지요. 수진아,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수진의 표정이 긴장으로 바뀌었지요. 무슨 이야기요?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좀 그래.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은숙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꽃집을 닫고 셋은 함께 은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수지는 계속해서 불안한 눈빛으로 민준과 은숙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숙은 거실 소파에 그들이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오래된 앨범을 꺼냈지요. 수진아,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너에게도 민준 씨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 정말 무서워지려고 해요. 수진이 불안하게 물었지요. 은숙은 깊은 숨을 내쉬고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 사진 속의 아이는 내 아들, 도윤이야. 너를 입양하기 전 첫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지. 30년 전 강릉 해변에서 실종되었어. 수지는 놀란 듯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 너무 아픈 기억이라 말하지 않았던 거야.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수지는 사진을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지요. 이 아이가 민준 씨랑 닮았네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를 담은 봉투를 꺼냈죠. 수진아,
민준 씨는 도윤이야. 내 아들이라고 은숙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무슨 농담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실이야.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일주일 전에 알게 되었어. 내가 5살 때 강릉 해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전에 기억이 없다는 것. 그게 모두 연결되었어. 수지는 충격에 휩싸인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DNA 검사 결과야. 은숙이 봉투를 내밀었지만 수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둘이서 비밀리에 만나고 제게는 아무 말도 않고 수진아, 우리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은숙이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은 한 발짝 더 물러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민준 씨와 나는 수진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너희는 혈연 관계가 아니야. 은숙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내가 입양됐다는 건 알고 있잖아. 수지는 잠시 안도하는 듯 했지만 곧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이 되었지요. 그래도 민준 씨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그건 복잡한 상황이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섰습니다. 나도 아직 모든 걸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변한 건 아니잖아. 수진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은 내 오빠가 됐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가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수진은 그대로 현관으로 달려갔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준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은숙이 그의 팔을 잡았지요. 지금은 혼자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 민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쫓아가 볼게요. 아니, 도윤아.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에게 시간을 줘야 해. 민준은 어머니의 말에 순응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비쳤습니다. 수진을 사랑하는 마음과 갑자기 찾은 가족 사이에서 그도 역시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죠. 어쩌면 좋죠? 민준이 소파에 무너지듯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와 수진이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은숙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모르겠어, 도윤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복잡할 거야. 3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다니.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요? 아니면 축복인가요? 은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지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건 분명 축복이야. 하지만 어떤 축복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이지. 밤이 깊어갔지만 수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은숙은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지요.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걱정되네요. 민준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찾아가 볼게. 은숙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아이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수진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지요. 하지만 은숙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수진이 지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어와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담요와 베개가 어질러져 있었고 수진의 눈은 울음으로 붓고 충혈되어 있었죠. 수진아. 은숙이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알면서 우리가 만나는 걸 그냥 두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 그리고 확인한 후에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은숙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 다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를, 아니, 도윤 오빠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도윤이를 잃었을 때만큼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아, 너희 둘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어.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수진이 괴로운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저의 남자친구라는 사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은숙은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바라볼 뿐이었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녀는 두 자녀 모두를 상처 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파트를 나오면서 은숙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딸의 상처받은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쪽에서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의 기쁨이, 다른 한쪽에서는 상처받은 딸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있었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은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수진과의 대화를 전해주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수진이는 어땠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은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죠. 민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제가 한번 수진이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직접 이야기해야. 그래도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은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더 미룰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질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수진이 사이의 일이니 저희가 해결해야 해요. 은숙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들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그래, 도윤아. 하지만 조심해. 수진이는 지금 많이 상처받은 상태야. 전화를 끊고 은숙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지요. 어린 도윤이의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진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지. 은숙은 사진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민주는 수진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 번 문을 두드리고 나서야 수진이 문을 열었지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아래 숨겨진 떨림을 민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수진아.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하고 충격적인지 나도 알아. 나 역시 일주일 전에 알게 되었을 때 믿을 수 없었어. 수진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오빠예요. 어머니의 아들이고.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생물학적 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이에는 어떤 혈연 관계도 없어. 그게 중요한가요? 수진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생각해봐.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게 된 건 이 사실을 알기 전이었어. 그때의 감정이 거짓이었던 건 아니잖아.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될 수 없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내 감정은 진짜야, 수진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민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민준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수진은 손을 빼려 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상황이 얼마나 기이한지 알아.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일종의 운명 아닐까? 30년 전에 실종된 나와 어머니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수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야. 그리고 어머니도 우리를 이해하실 거야.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 내용을 전해주었죠. 수진이가 조금 마음을 열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직 많은 혼란이 있지만 함께 천천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어요. 은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다행이구나. 너희 둘 다 많이 고민했을 텐데.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수진이 때문이었으니까요. 은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구나.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들을 내 딸이 데려왔으니. 다음 날 은숙은 꽃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는 한결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지요.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숙은 하던 일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니? 아직 완전히 이해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민준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난 건 어쩌면 운명인지도 몰라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숙은 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지요.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이해해, 수진아. 너에게 이런 상처를 주게 되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도윤 오빠를 찾게 되어 기뻐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다만 저와 민준 씨의 관계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은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서두를 필요 없어. 어머니, 수진이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오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는지.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꽃집 안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지요. 도윤이는 정말 활발한 아이였어. 은숙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항상 웃고 장난치는 걸 좋아했지. 특히 모래성 만들기를 정말 좋아해서 바닷가에 가면 하루 종일 모래만 가지고 놀았어. 수지는 사진 속 어린 도윤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가 건축가가 된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지도 모르지. 은숙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잊혀져도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법이니까. 그날 저녁 은숙은 민준과 수진을 함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셋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모인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도윤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된장찌개였어. 은숙이 그릇에 찌개를 담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니, 도윤아?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사실 된장찌개는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이유는 몰랐지만 항상 특별한 위안을 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수진도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는 정말 최고예요. 셋은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진전이 있었지요.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은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은숙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었지. 하지만 내가 실종된 후 우리는 서로를 탓하며 점점 멀어졌어. 결국 이혼을 했고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찾아볼게, 도윤아. 하지만 20년이 넘었으니 쉽지 않을 거야. 은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민준이 함께 돌아가면서 은숙은 현관문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은숙에게 안겼고 민준도 어머니를 꼭 안았지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어머니.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이제야 그녀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은숙은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달이 강릉 해변에서 도윤이가 실종되던 그날 밤에도 떠 있었죠.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가족은 다시 온전해질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닌지도 몰라. 은숙은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바람이 은숙의 꽃집 앞을 스쳐 지나갔죠. 은숙은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며 자신의 삶에 찾아온 변화를 곱씹었습니다. 처음에 혼란과 고통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요. 꽃집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문 닫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하려고 해. 피곤하기도 하고 집에서 좀 쉬고 싶어서.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함께 꽃들에 물을 주고 바닥을 쓸면서 은숙은 딸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수진은 예전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작은 혼란이 숨어 있는 듯 했죠. 도윤이는 어떻게 지내니?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지요. 잘 지내요. 요즘은 프로젝트가 많아서 바쁘대요. 너희 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은숙이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생각해보면 우린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도윤 오빠를 사랑해요. 은숙은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이란 건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법이지. 너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걸 가로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나도 혼란스러웠어. 은숙이 솔직하게 말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 내 아들을 되찾은 기쁨만큼이나 너의 행복도 내게는 소중하다는 걸. 며칠 후 도윤은 은숙의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이었죠. 어머니, 상담 좀 해주세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무슨 상담? 수진이에게 줄 꽃다발이요. 특별한 날을 위한 거예요. 도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은숙은 그 의미를 짐작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는 도윤과 함께 꽃들을 고르기 시작했죠. 하얀 장미, 분홍 튤립, 그리고 수진이 가장 좋아하는 프리지아. 어머니,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다시 청혼하려고 해요. 물론 정과는 다른 의미로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그 모든 진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요. 은숙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지요. 마음의 준비는 다 된 거니? 네. 많은 생각 끝에 우리의 사랑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의 집 정원은 아름다운 조명과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도윤이 모든 것을 준비했죠. 수지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은숙의 초대로 집에 왔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촛불이 밝혀져 있었고 그 주위로 은은한 조명 아래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도윤이 서 있었지요.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기적과도 같았어.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지.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황수진, 당신은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한 상태에서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도윤 오빠. 저도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요. 도윤은 일어나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은숙은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죠.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도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수진이 은숙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이해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은숙은 딸을 안아주었지요. 사랑한다, 수진아. 너의 행복이 내겐 무엇보다 소중해. 그날 저녁 하늘은 이들을 축복하는 것 마냥 아름다운 별들이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린 인연은 결국 다시 돌아오는구나. 은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가족은 상처로 이어졌지만 이제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